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취임사를 통해서, 그것도 취임사를 통해서 검찰에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을 갈아치우겠다는 뜻입니까? 조국의 취임사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배짱부터 딱 내밀고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인적 구성 달라야 한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갈아치우겠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갈아치우겠다는 겁니까? 검찰개혁을 법제화하겠다. 뭐 공수처 신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야가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통제,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죄 이런 거죠.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 명분을 얻기 위해서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요. 자, 정통으로 이제 조국과 윤석열이 한판 쾅 하고 부딪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이 더 셀까요? 역시 이때도 국민의 힘이 더 셉니다. 국민이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누구를 응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앞으로 굽히지 않을 겁니다. 조국의 수사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 계류되어 있던 패스트트랙 사건 고소고발건 18건 전체를 검찰로 이첩시켜라 해가지고 이게 남부지검으로 넘어갔어요. 왜 하필 오늘 검찰로 이첩시켜라 하고 사건을 가져갔을까요?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버리겠다는 거다. 이렇게 홍준표는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괴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홍준표가 내다보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윤석열로는 지금 이제 조국을 때리잡기 위해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주물러 놓고 가면서 야당 편을 든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면서 조국을 때려잡아야 윤석열로는 대의와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홍준표는 내다보는 겁니다. 홍준표의 예측이 여러 부분에서 맞는 부분도 있었고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의견 중에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을 강제 수사하면서 공명정대하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공명정대하다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도 수사하겠다는데 국민들에게 여당 탄압, 야당 탄압 이런 양쪽의 이야기를 다 무마시켜버릴 수가 있죠.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는 조국 강제 수사 때 그 타깃은 야당이라고 말해 주었음에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대비를 못하는 야당 지도부는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속에 감추어진 내막은 홍준표는 간파하고 이것을 야당 지도부한테 전달했는데도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미리 대비를 못한 야당 지도부는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홍준표는 이어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는 수사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기소할 거다.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도 피해자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더냐면서 이제부터라도 야당 지도부는 지도자답게 지휘에 충실히 따라준 의원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말고 지도부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나머지 의원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시했다, 내 지시대로 의원들은 했을 뿐이니까 나만 처벌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크게 놀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라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한 것처럼 하라는 것이다. 방어권 포기로 모든 의원들이 기소되는 상황은 맞고 책임은 지도부가 져라,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에 한국당 지도부는 앞서서 경찰 조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한국당 의원들 전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홍준표의 이러한 의견, 이러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한국당은 조국 임명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 기어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하는 논평을 내면서 편법 비리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다. 어쨌든 성명서 내용이 보나마나 뻔한 내용이니까 놔두고 이러면서 한국당은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제부터 독하게 붙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장내외 투쟁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제부터 장외투쟁, 구독자 여러분,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면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냈는데 그 논평 내용이야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오늘 바로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및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바른미래당에서 먼저 치고 나왔네요. 이것은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조국이 임명되자마자 임명됨과 동시에 그날 바로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법무부 장관 잘라라.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국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조국이 취임과 동시에 적어도 취임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하든지 취임사에 이 말을 딱 넣어가지고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즉 지금 수사팀들을 자르겠다. 또는 교체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검사들을 인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상의해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이 검사들을 인사조치 하려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의해야 됩니다. 상의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법의 내용을 보자면 조국이 마음대로 윤석열의 수사팀을 자르고 교체할 수 없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어떤 편법을 동원할지 워낙 하는 일이 진짜 귀신 같은 일들만 해사니까 도대체 어떤 편법을 동원할지는 모르지만 조국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의 인사권을 언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쭈물러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그런 인사를 할 만큼 당당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은 구려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그 얼굴이 두껍다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뒤에 몇 개 붙이겠습니다. 조국이 과연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속보를 올려드렸듯이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독재자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멈추지 말고 계속 조국의 의혹을 계속 파헤치고 국민의 성원을 모아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을 몰아주기도 하고 또 국민의 여론을 집대성시켜서 어떤 일이든 해야 됩니다. 저 역시 멈추지 않고 조국의 의혹 계속 파헤치면서 나가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멈추지 마시고 이런 동영상 무조건 퍼나르기를 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사모펀드 거기에 저와 제 처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조국의 처는 사모펀드 투자사에서 매달 고문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고문이 뭡니까? 거기에 업무에 개입해서 상담해주고 그 고문료를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어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사 WFM에서 경영 고문료 등 명목으로 최근까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고문에 임했으면 지금까지 저와 제 처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가 생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도 안 해주고 고문료를 받았다면 100% 뇌물죄에 걸립니다. 뇌물죄에 걸리면 조국 못 빠져나갑니다. 조국 바로 영코로 걸리는 겁니다. 감히 뇌물을 받아먹다니요. 그리고 만약에 관여했다면 사모펀드는 바로 조국의 패밀리 펀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중수석으로 있는 자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되니까 어디로 해석해도 돈을 받았다, 받은 것이 고문을 한 대가다, 제대로 고문을 한 대가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사모펀드가 자기네들이랑 관련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고문을 안 했다 하면은 뇌물죄가 되어버립니다. 양쪽 어디로 가도 감당할 수 없는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정 교수가 자신의 가족펀드 자산운용사에서 관계자로 일하면서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 것은 조국 관련 의혹 제기 이후 처음입니다.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투자업체의 관급공사 수수전과 시세 차익을 노린 WFM의 우회상장 의혹 등에 대해서 조국 측은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어딘지 몰랐고, 따라서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문료 받은 건 뇌물이 되어버리죠.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오촌조카 조범동 씨가 저지른 사기의 피해자들이다. 자기네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이다. 그리고 고문료를 받아요. 수천만 원의 고문료가 만약에 고문을 한 대가라면 이거는 완전히 사모펀드 저와 제처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가 거짓말이 돼가지고 바로 민정수석의 권력을 남용한, 권력을 이용한 축제수단이 돼버리고, 만약에 이것이 고문을 안 했다고 하면 뇌물이 돼버립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운용사인 이걸 GP라 그래요.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코어 밸류업 1호 사모펀드를 통해서 WFM을 인수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WFM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향신문이 특종을 했네요. 정 교수는 고문료를 포함해서 여러 명목으로 WFM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이용한 축제입니까? WFM은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조국 일가의 자금이 투자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와 합병해서 우회상장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시세 차익을 확 빨아당기려고 그랬다는 의혹이 생겼죠. 그렇게 되면은 수만 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2016년 2월 설립 후 2017년 10월 배터리 펀드를 만들어서 영어 교육업체인 A1N을 인수했습니다. 본래 영어 교육하던 업체였어요. 여기를 인수해가지고 배터리를 하겠다. 배터리 기술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배터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명을 WFM으로 변경한 후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훈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이사가 최근까지 WFM 대표를 겸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상훈이가 바지 사장이 매달 원주인한테 고문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 주고 그 외 다른 명목으로도 또 계속 돈을 줬다. 이거는 대표이사가 바로 실소유주가 바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네요. 그 돈 결국 조국한테 갔죠.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WFM 인수 전인 2017년 7월 또 다른 운용 사모펀드인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이거 그냥 블루코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걸 읽어도 막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 펀드에 정 교수의 아들 자금 10억 5천만 원, 정 교수의 남동생, 그리고 조국의 처남이죠. 조국 처남의 남동생과 처남의 장남, 차남 이런 자금 3억 5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의 출자를 받았습니다.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 자금 중 13억 8,500만 원과 전환사채 12 이거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전환사채 10억 원 등 23억 8,500만 원을 웰스 CNT에 투자했습니다. 그 이후 웰스 CNT는 관급 공사를 177건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로 늘어나 민정수석이던 조국의 영향력이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정수석 아니면 누가 이렇게 늘어납니까? 민정수석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늘어났겠죠.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2017년 2월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 이거 처남이죠. 처남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5억 원 중 3억 원은 또 웃기는 게 정경심 교수, 즉 조국의 부인이 빌려줬어요. 또
이게 뭐 돈 오가는 게 헷갈려가지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조국의 처남 정씨는 액면가보다 5배나 높은 가격에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신주를 사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서류와 전 현직 WFM 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해외로 도망을 튀어가지고 출국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조국의 조카, 조범동 오촌조카, 여기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날 조국의 입장을 들으려고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더 이상 조국에 관련한 언론 보도에 후보자 입장 확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대답도 안 하겠다. 생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의 처가 사모펀드 투자사에서 조국의 패밀리펀드 투자사에서 매달 고문료를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문을 안 했다고 하면 생뇌물이 되고 고문을 했다고 하면 바로 이 사모펀드가 조국 것임이 증명되어 버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일체 멈추지 않고 계속 의혹을 파헤치고 계속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물론 검찰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자 여러분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당장 이 영상 편안해 주십시오. 오늘 문재인이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할 듯이 조금 무리가 가도 임명한다는 뉴스가 TV에서 막 쏟아져 나왔죠. 오늘 임명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조국의 사모펀드 대표 등 두 사람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오늘 임명할 것 같은데 오늘 영장 청구한다는 이거 뭡니까? 지금 조국의 손에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조국 딸내미 거는 조국한테 직접 수갑 채우기 힘들어요. 조국 마누라는 여러 가지로 걸쳐 있기 때문에 좀 관련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조국 딸내미 때문에 조국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는 어쩌면 임명하면 법무부 장관이 돼버리는데 법무부 장관 손에 수갑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모펀드에 걸려들면 조국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영상을 10여 개 만들면서 계속 이 사모펀드의 위험성, 그리고 이 사모펀드의 내막,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 특히 어제 제가 올렸던 사모펀드 이거는 꼭 보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 사모펀드 건은 조국의 목을 쥘, 그러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범죄고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하면 안 돼요. 지금 불특정 다수인이 여기에 꼬여가지고 지금 주가 반토막 났죠. 좀 있으면 휴지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짓들을 기획하고 특히 장관의 꿈까지 꾸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조국 펀드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어제 올린 영상 꼭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고형준 부장검사죠.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의 자산을 운영해온 이상훈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해서 이건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본시장법 위반. 요거는 정통으로 조국한테도 날아가는 거고요. 특경법상, 특정경제법, 가중처벌법 뭐 이런 게죠. 특경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요게 다 조국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 중에서 조국이 빠져나갈 수 있는 혐의가 별로 없어요.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내막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언론의 보도를 종합 분석하잖아요. 전 보도를 다 보면서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내는데 검찰은 우리보다 더한 게 뭐 있습니까? 증거와 진술, 정인,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바로 조국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검찰은 또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사모펀드 블루코 밸류업 1호를 통해 조국의 자금을 투자한 조국의 자금이 직접 투자됐습니다. 중소기업 웰스 C&T 최태식 대표에 대해서도 특경법, 특정경제법 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웰스 C&T 최태식 대표는요, 검찰의 협조를 잘하면은 이거는 가벼운 형 또는
집행유예로 나갈 겁니다. 왜냐? 여기에서 걸쳐진 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웰스 CNT 최태식 대표가 떼먹은 게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해먹었다? 조국 오촌조카 조범동 씨가 심지어는 대포통장 만들어주고 23억을 새로 빼갚았잖아요. 이 사람은 피해자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진술을 성실하게 해주고 거기다가 검찰 수사에 협조가 제대로 되고 모든 것을 다 밝혀주면 오히려 최태식 대표는 빠져나갈 겁니다. 대신에 빠져나가는 게 공짜는 없죠. 모든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태식 대표는 물론 최태식 대표도 여러 가지로 끼어 있어요. 그런데 적용된 혐의가 특경법상 횡령 한 개거든요. 특경법상 횡령은 자기가 횡령을 안 하면 돼요. 자기가 이 자금을 횡령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표 통장을 만들어서 폴링크 프라이빗 에쿼트의 조범동 씨 또는 조국 이런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표 통장으로 돈을 쏴준 행위는 이 사람도 걸려요. 물론 이 사람도 피해자지만 걸려요. 왜냐하면 쏴준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못 빠져나갑니다. 피해자지만 걸려요. 그러나 처벌은 그렇게 세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처벌은 이상훈 씨, 이 사람은 바지거든요. 바지 사장을 이렇게 줄줄이 법이 몇 개입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배임 정경임을 한 5개 되잖아요, 지금. 이 바지 사장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바지 사장이 지금까지 진술 태도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요 잡아놓으면 이때부터 진술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술이 제대로 딱 나오기 시작하면 고구마 줄줄이 딸려오듯이 지금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지 사장은 모든 것을 다 알기는 힘들어요.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바지가 어떻게 다 합니까? 바지 사장이 아는 한도 내에서 정직해야 돼요. 이때는. 정직하게 싹 다 불어내면은 어느 선까지 올라간다? 지금 이미 조국이라는 이름이 최태식 사장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국이 여기서 이름이 나온다. 지금 벌써 이름이 나온다. 하는 거는 구속시켜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 나와요. 특히 바지 사장이라고 하지만 이상훈 대표도 아는 게 많을 거고요. 그리고 웰스 CNT 이게 광급 공사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광급 공사를 받은 내막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사치 다 불어댄다면 조국은 지금 숨는 못 쉴 겁니다. 아마 지금 잠 오겠습니까? 이게 형이 1, 2년짜리가 아니에요. 조국이 만약에 제가 짐작하는 만큼 또 그동안 언론이 분석했던 만큼의 죄가 다 뒤집어 씌워진다면 조국은 최소 20년이에요. 작아도 20년이에요. 선고형량이 그래요. 구형량은 한 50년 될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구형량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하면 안 되는 것들만 다 긁어막았어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의 행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국은 조국이라 치고 몸통까지 수사가 올라갈 것이냐? 만약에 조범동 씨가 잡혀온다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몸통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짐작하는 선까지 올라가기에는 이상훈 씨는 약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필리핀에 사람을 보내서 잡아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잡아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정치적 판단 여러 가지 막 복잡하잖아요. 잡아온다면 바로 몸통을 겨룰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검찰은 진짜로 살얼음판 위를 긋는 거죠.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잖아요. 대립하고 있는데 누구 힘이 더 셀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여러 말 할 것 없이 청와대가 무조건 힘이 셉니다. 100% 셉니다. 그러나 진실이 점점 더 밝혀지면 청와대에서 힘이 빠져버립니다. 청와대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검찰이 윤석열이가 국민의 박수를 받게 되고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때는 문재인도 꼼짝 못합니다. 그때는 청와대의 권력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이 약화될 때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대한 진실에 접근을 하자면, 그러자면 이건 하늘이 도와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적당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도 지금 속이 타고 있을 거고, 조국은 아주 속이 지금 말라붙어 갖고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경심부터 구속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모펀드 관련자들을 구속해버렸어요. 이거는 정경심이도
좋다.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조국을 직접 겨눈다. 조국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누가 진실이 이기나 한판 붙어보자 하고는 이 사람들 잡아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 영장 떨어지겠죠. 영장 떨어지면 그때 그다음부터는 태도가 바뀝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져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일 진행 이렇게 해오는 걸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 실어줄 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잘하고 있고 힘내서 완전히 몸통까지 두드려 잡읍시다. 조국의 사모펀드 거기에 관련자들이 2명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방금 제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에 더해서 줄줄이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증거인멸 이 혐의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조국은 더 난처해집니다. 난처해지는 게 아니라 더 형이 강해집니다. 지금 그림 뒤에 그 보이십니까? 조국의 부인,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가 자기 사무실에서 서류 뭉치를 마치 좀도둑처럼 드러나르고 있는 장면이 저 그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직후 PC부터 반출하고 연구실을 거듭 들락거리면서 서류를 외부에 대량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교수는 이날 동양대에서 시댁이 있는 부산으로 곧장 향했다고 조국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증언했죠. 거기서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생구라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 PC를 일단 빼내고 나서 부산에 간 게 아니고 자기 연구실에 들락거리면서 계속 뭔가 서류를 왕창 빼다 죄다 날랐습니다. 심지어는 이 배낭 보이시죠? 저 배낭 빵빵한 거 보이십니까? 배낭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렇게 가득 실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청문회 자리에서 말했던 거는 전부 다 생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PC 반출을 돈 PC를 들고 나온 행위를 도와준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근무하는 영등포 PB 이쪽을 압수수색했지만 정 교수 시댁에 대해서는 아직 압수수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양대가 보관 중인 고은재관 우측 일문 방범 카메라, 그러니까 방범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9월 1일 자정 밤 12시 새벽 0시 이때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상 파일은 이날 새벽 시간대의 영상이 곳곳이 지워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뭔가 막 또 지워댔나 봐요. 조국 부부가 이미 시인한 데스크탑 PC 반출 장면은 이 영상에 남아있질 않았다고 합니다. 고은재 관은 이게 건물 이름입니다. 고은재 관. 교양학부 교수들의 연구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1층 114호가 정 교수 연구실입니다. 방범 카메라는 이 건물 내부 복도에서 출입문 현관을 비추는 각도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 복도에서 출입문 현관을 이렇게 비추는 이런 각도로 설치가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확인한 영상에서는 정 교수가 처음 등장하는 시간은 오전 8시 50분. 평소 착용하는 빨간테 안경에 흰색 브라우스, 반바지, 검정 운동화 차림으로 건물 안쪽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재구성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안경을 끼고 들락날락 하는 거를 갖다가 재구성해 놨습니다. 건물로 들어오는 장면은 남아있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CCTV도 막 지워지고 있나 봅니다. 건물 안쪽에서 걸어놓은 정 교수는 두 개의 현관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로 고정을 딱 한 다음에 다시 건물 연구실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고정시킨 이유는 1분 뒤에 확인됩니다. 정 교수는 양손으로 책, 문서, 파일 접등 각종 서류를 품에 가득 안은 채 힘들게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어둔 이유는 양손으로 가득 서류 이런 거를 가득 들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야 양팔 가득 물 안고 와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문을 열어놨던 겁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정 교수가 다시 건물로 들어옵니다. 이때 복장은 아까와 달라졌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검은색 번거지 모자를 쓰고 완전히 변장을 한 거죠. 등에 회색 백팩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도 한 겹 더 입고 있었지만 반바지와 운동화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반바지하고 운동화는 그대로인데 위에 재킷 하나 더 뒤집어 쓰고 백팩을 그다란 걸 짊어지고 온 겁니다. 정 교수는 2분 만에 다시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이 두 장면에 앞서 같은 날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를 시켜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데스크톱 PC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차례 연구실을 드나들면서 다량의 서류들을 반출한 거죠. 문제는 이때 왜 부산에 있는 시댁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조국이 청문회 와가지고 말한 것 중에서 진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숨쉬는 것 빼고는 싸그리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서 이번 달 1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김 씨와 이때 김 씨는 PC 빼오는 애죠. 김 씨와 경북 영주의 동양대에 도착했습니다. 정 교수의 요청을 받은 김 씨가 연구실로 들어가 데스크톱 PC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재구성된 화면입니다. 이후 김 씨는 정 교수 데스크톱 PC를 자기 차 트렁크에 실은 채 서울로 올라갔고 정 교수는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조국이 청문회에서 진술했는데 부산은 정 교수의 시댁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 교수가 데스크톱 PC 외에 다른 증거물을 부산에다가 숨겨놨을 가능성이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당시 PC를 빼고 데스크톱을 빼고 바로 부산을 내려간 게 아니고 작업할 거 다 하고 문서 다 빼고 약 10시간 정도 걸리면서 그걸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서류는 부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댁에 지금 압수수색 안 했는데 못 했는데 이런 거 다 디테일이 지금 이제 조선일보 특종을 통해서 나오는데 검찰이 놓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 시댁에 압수수색했으면 들고 나갔던 서류 왕창 다 찾아오는 건데 지금은 가봤자 아무것도 없겠죠. 이미 증거인멸 다 했을 테니까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인간입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